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이, 그 다음에 전기장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힘하고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여서 그것과 관련된 거를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6단원이었어요. 전기파트 처음. 자, 전기장과 전이차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전기장이 뭐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전기장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테마는 뭐냐면 어떤 물질이든지 전기를 뭐 시키는 거냐면 발생시키고 싶어 라는 얘기야. 전기를 띠게 하고 싶은데 이러한 칠판조차도 전기를 띌 수 있는데요. 띠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얘가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 상태야. 왜냐면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니? 그거 원자 구조 보면 된다 그랬어. 왜 원자가 중성인지. 그 원자를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자 속에는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들어있어요. 이 양성자 하나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기를 띠고 있어. 그 전기의 세기를 멋진 말로 전하량이라고 하고 전하량에 달리는 쿨롱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무거운 중성자라는 아이도 있어. 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전하량은 0이지. 그러니 실제로 원자핵만으로 보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덩어리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뭐냐면 바깥쪽에는 플러스와 반대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서 서로 상쇄시켜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를 만드냐면 중성인 상태를 만들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아이도 전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 전자라는 아이도 하나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는 그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의 세기를 쿨롱 단위로 표현할 건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쿨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양성자나 전자가 몇 개 모여야 1쿨롱의 세기가 돼요? 한 개당 전기적 세기는 대단히 작잖아. 이걸 몇 개를 모으면 되냐면 얘네들을 6, 2, 5, 18개를 모으면 그때 그 전기적 세기가 1쿨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는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종류의 입자가 있는데 서로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세기를 상쇄시켜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구나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상쇄시키니까 상쇄시키지 못하게 얘네들의 세기를 갖지 않게 균형을 깨보자.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도 11개 있고 전자도 11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서로 세기를 상쇄시키니까 중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쇄시키지 못하게 한쪽을 기울동 더 많게 하거나 적게 하면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움직일까 뺄 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움직이기 쉬운 애들을 이동시키겠다는 건데 움직이기 쉬운 애가 누굽니까? 반드시 전자여야 돼요. 왜? 가벼우니까. 가벼우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커서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그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쪽은 전자가 많고 한쪽은 전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원자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켜서 물질들을 모두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 자, 그러면 이 전자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걔를 움직여서 이동시키면 전기를 무조건 다 띠는 건데 그러면 한쪽에 있는 물질에서 전자를 뽑아서
다른 쪽의 물질로 전자를 이런 식으로 이동해 줄 거야. 그럼 당연히 전자를 이르내는 플러스 전하가 세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되겠지. 됐어. 네.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도 만들 수 있고요. 전자를 받은 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요. 서로 전자를 주고 받게끔 하시면 얘가 전자를 잃은 개수만큼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4쿨롱을 띄었다. 그럼 보나마나 얘는 얼마 되겠니? 마이너스 4쿨롱을 띄어요. 전자는 이동하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띤 입자를 우리가 점처럼 박혀있는 전기를 띤 입자, 점전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점전하의 전기의 세기를 우리는 하나는 Q1, Q2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어떨 때는 대문자로 라지 Q1, 라지 Q2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전하량을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는요. 전기를 띠고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지네들끼리 당기거나 미는 뭐가 작용하니? 힘. 그걸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전기를 띤 입자들이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을 우린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전기력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자, 이러한 힘은 무조건요. 방향도 있고 세기도 있어. 그러면 이 전기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은 세기를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겠죠. 세기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어. 됐어?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두 물질이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2m라고 하자. 그러면 두 물질 사이엔 서로 반대극이니까 당기는 인력이 생길 텐데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니까 2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는 그냥 K라고 쓰고요. 양쪽의 전하량이 4니까 약분해 보시면 얘네들은 4K 뉴턴만큼의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어? 요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힘의 세기는 구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힘은 벡터니까 방향도 있네. 그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얘도 이렇게 힘을 받죠? 됐죠? 네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고요. 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쿨롱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힘이 인력이다, 척력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매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전하량이 고정된 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4쿨롱이었는데 마이너스 1쿨롱으로 또는 마이너스 11분의 57쿨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전하량이 바뀔 때마다 전기력을 새롭게 구하려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실제 전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있다고 가정하고 전기력을 구하는 걸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요. 한쪽이 1쿨롱이기 때문에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한다. 알겠어? 이렇게 가상의 1쿨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이거 가지고 실제 전기력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네, 여기가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2쿨롱이면 Q2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기장의 세기를 알면 거기다가 실제 전하량만 곱하면 전기력을 구하는 값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도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A도 B도 자기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전기력이 작용을 하면 내가 기준 전하인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가 수만 개를 막 흩어놨을 때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요.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리죠.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러니? 그렇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선으로 표현했다. 이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더라.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아무 위치에나 플러스 1 쿨롱을 여기다 뒀다. 그럼 얘 어디로 가요? 라고 하면 전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점의 접선 방향으로 직선으로 날아간다. 되겠어? 그 점의 직선 방향으로 접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내가 놓은 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놓으면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을 보시면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갔네? 플러스잖아. 반대 방향으로 갔네? 마이너스잖아. 알겠습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어디는 간격이 조밀한데 어디는 간격이 넓어. 이 간격이 좁은 쪽이 센 힘을 받는 쪽. 그래서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격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주변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힘은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주변은요. 무조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에 사니까.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중력장에 반응하는 건 물질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중력을 작용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붙어있죠. 그래서 얘는 지구의 중력장의 크기가 G이기 때문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mg만큼의 힘을 받아.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억지로 내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당연히 중력만큼의 힘을 줘야 최소한으로 물질을 들어 올릴 수 있죠. 그 힘으로 H만큼 들어 올리면 되죠. 나는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일을 해준 거고요. 물체 입장에서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생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mgH다. 이것처럼 실제로 전기가 작용하는 곳에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는 곳에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전기장.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하자. 왜 기억나니? 중력가속도 얼마? 10 단위가 뭐야? 뉴턴 퍼 제곱 미터지? 아니지. 뉴턴 퍼 뭡니까?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게 가속 답이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는요. 중력을 향해서 떨어지는 물체는요. 1초당 얼마씩 10 미터 퍼 초씩 속력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 뜻이죠.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중력 가속도는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를 1kg당 얼마?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 뜻이에요. 그게 중력 가속도의 뜻이잖아요.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10kg 얼마? 100N. 그래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몇 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기장은요. 만약에 이게 전기장의 세기가 10 그래서 힘이니까 뉴턴 1쿨롱당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10N per 쿨롱이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얘는 1쿨롱당 얼마? 10N의 힘으로 당겨. 이 뜻이야. 전기장의 세기가. 알겠냐? 네, 전기장의 세기는요. 무조건 1쿨롱당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장이 작용하는 이 공간에 반응하는 건 물질의 질량이 아니야. 뭐야? 전하량이야.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요.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아서 전기장 방향으로 끌려가요. 자, 그랬을 때 얘가요. 플러스 4쿨롱이라고 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끌려왔어. 더군다나 플러스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받는 힘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1쿨롱당 잡아당기는 힘이 10이니까 4쿨롱이면 얼마겠어? 40이죠. 라고 하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만큼이 실제로 정장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되겠습니까? 요만큼의 힘 받아. 요만큼의 힘 받아.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릴 거야.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힘이 전기장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만큼이겠죠. 그래서 Q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으로 D만큼 끌어올려서 얘를 여기다 둔다고 치자. 그러면 힘으로 얘도 이동시켰네요. 그러니까 이동시킨 거리를 곱하면 바로 사람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해준 일이다. 그러면 이 입자가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멋진 말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했더라. 됐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뭐다? QE D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이게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1쿨롱인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은 별도로 전기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게 되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러니?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 전하는요. 당연히 전하량이 1이니까 얼마면 돼? 2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이 전위를 우리는 똑같이 전기 에너지의 단위 줄로 쓰지 않고요. 1쿨롱당 갖는 전기 에너지라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쓴다? 줄 퍼 쿨롱이라고 쓰면 되는데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뭘로 쓴다? 볼트 이거였죠. 됐어? 네.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그동안 읽었던 거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D를 볼트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얘는 뭐? Q고 E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되겠어? 자, 그 중에서 했던 얘기 기억해. 1A의 전기적 세기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하가 몇 쿨롱 갔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1A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야. 이게 1A의 정의야. 자, 다시 말해서 전류는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니까 Q는 뭐라고? IT. 전류에다가 흐르는 시간 곱하면 돼. 됐어? 그래서 Q 자리에 IT 집어넣으면 중학교 3학년 전기에너지 구하는 식 뭐 나와? 비트. 알겠습니까? 네. 중3 때는 요거 배워요. 고등학교 때는 전기에너지 구하는 요거 배우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중2 때는 이거 배우는 겁니다. 볼트. 알겠냐?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이라는 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인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맨날 3볼트라고 배웠어요. 그 3볼트는 1쿨롱당 전기 에너지를 3주씩 주는 건전지야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여러 쿨롱이면 그 앞에 볼트 앞에 Q를 곱하면 됐어. 전기 에너지 구해진다. 여기까지의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장에도요 에너지가 있네요. 그걸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그래서 네 플러스를 하늘 마이너스를 땅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 쪽을 높은 전이 마이너스 쪽을 낮은 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요. 땅바닥으로부터 위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네요. 같은 높이면 위치 에너지 같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저기 하늘 쪽 여기가요. 위치 에너지 10V인 곳, 여기는 8V인 곳, 여기는 6V인 곳, 4V인 곳. 그래서요.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우리가 같다. 전이가. 그래서 등전이 면이라고 불렀다. 알겠어? 이 등전이 면은요. 전기력과 무조건 몇 도? 90도가 되게끔 그려야 된다. 그래서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무조건 90도가 되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전화에서 이게 전기력선이죠. 이거가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등전이 면이겠죠. 그래서 등전이 면을 여기다가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되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등전이 면이 되고요. 그래야 이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알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플러스 쪽은 높은 쪽이니까 여기 10V라면 여기는 8V, 여기는 6V.
그러면 여기 6V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8V로 바꾸려면 그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죠. 2V만큼. 그래서 또 10V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 아이가 6V인 쪽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서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 생겨. 이런 얘기도 해. 알겠어요? 네. 전이가 같은 쪽에서 아이가 이동해요. 그러려면 일을 해줘야 되니 안 해줘야 되니? 안 해주죠. 에너지가 증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어가지고 오셨어요. 낯선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고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꾸 보다 보면 아 이거 그냥 위치 에너지 그래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거 선생님이랑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풀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우리 축전기는 뺐어요. 축전기는 레벨 2의 심화 과정에서 하려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너무 내용이 복잡하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서 축전기는 지금은 안 합니다. 자, 75페이지에서 질문 있나 확인. 없어요. 넘기겠습니다. 76, 77에서 질문 해결했습니까? 네, 넘기겠습니다. 자, 78, 79에서 질문 괜찮아요? 넘겨볼게요. 물을 끝나기 1분 전이네요. 오늘 물을 보는 날이라서 선생님이 계속 신경이 글로 가 있는데 1분 있으면 끝납니다. 은행은 요번 2월달에 물을 본다. 내년 2월달에 중3은 뭐 빠지면 되고요. 중1, 2는 내년 2월달에 물호를 보도록 한다. 우리 학원은요 좋은 점이 뭐냐면 애들이 고민하고 번뇌할까봐 선택하지 않겠구나. 좋죠. 우리 학원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고민이 없는 학원이야.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애들이 편해. 선생님 이걸 제가 할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을 안 해. 하면 돼. 시험 눈 깔아. 긍정적 사고 같은 거 하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년 2월에 올림을 볼 거야. 물을. 은호야 받아들였지. 안 그러면 경찰한테 잡혀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와 내가 전기력, 그 다음에 전이 이런 낯선 것들도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오늘은 정기 회로를 가도록 하죠. 중학교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시간 못하는 사람. 18문제를 봤답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 2월달에 볼 거니까 18문제였고요. 문제는 대부분 학원에서 했던 것보다는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년 2월달에 시험 봐서 100점 만점이니까 몇 점 받아야 돼요? 아이나 몇 점 받아야 되지? 시험 또 오리걸음 할래요? 여기 목도? 긴데? 자, 그래요. 항상 8월달하고 2월달은 올림 주간이라서 선생님들이 밀죠. 혜빈이 어차피 과거 가면 2월달까지 뭐 할 것도 없는데 올림 보자, 소희나. 아, 내년 2월달까지 물을 너네 고급 본다. 얘네들 중국 보고. 네, 보내서 개고생 시켜주지가 않네. 자, 1번부터 다 풀읍니다. 속에는 여기로는 지금 오고 있답니다. 늙어가지고 아침잠이 많군요. 자, 1번 비례, 반비례. 2번부터 순서대로요. 동글 X, 동글 X. 괜찮아요? 6번에 1, 7번도 1,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2. 되겠습니까? 맞이개수 확인하죠. 번호? 어? 다인이? 시연이? 지섭이? 진서? 서인이? 주황이? 없고 혜빈이? 8개요. 자, 틀린 거에서 질문. 10번. 자, 10번 보시면요. 10번 문제는 수능 문제. 항상 이제 마지막에 수능 문제들을 한 번씩 집어넣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앞부분에서는요. 수능에서 나온 가나다 보기를 OX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수능에서 거론되는 용어들이니까 신경을 좀 써서 보시면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 전기력이 셌다가 점점 약해졌다가 다시 세지죠. 근데 여기는 전기력의 세기가 그래서 어디나 다 일정한 세기죠. 이렇게 균일한 전기력이 작용해요 라고 하는 건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걸 맞은 사람들은 디귿 보기를 잘 해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귿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데 자,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입자를 놓았더니 플러스 X 방향으로 직선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하였다. 자, 꼬맹아 밑줄 쳐. 균일하다는 거 밑줄, 그 다음에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거 X 밑줄. 꼬맹아,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야? 그쵸.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서요? 어느 방향? 운동 방향. 됐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힘받아서 속력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작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밀었더니 애가 가면서 점점 빨라졌대. 그럼 당연히 얘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뭐 받고 있다는 거야? 힘. 그래서 플러스 전화가 받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기력이라고 하죠. 전기력 방향.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공간에 전기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네. 그래서 얘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더군다나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기장 방향이요 플러스 X축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A, B, C는 입자의 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거고 A와 B 사이의 거리와 B, C 사이의 거리는 지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분간경으로 위치를 잡아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져요. 일정한 힘으로 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전기장 방향 플러스 X축 방향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균이란 전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때 받는 힘이랑 여기를 지날 때 받는 힘이랑 여기를 지날 때 받는 힘의 크기는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해요? 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작냐 크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누가 더 크냐는 거야. 됐어? 근데 꼬맹아 우리요 앞서서 배웠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뭐야? 처음에요 어떤 애가요?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 있었나요? 100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나중에 에너지가 얼마 되냐면 120 됐어요. 에너지가 변했죠. 얼마 변했어요? 20 변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일을 뭐 했다? 받았다. 얼마? 20.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에너지의 변화량을 통해서 일을 받았는지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의 실제 의미가 뭐냐? 일은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 이거는 과학적 정의고요. 일의 실제 의미는 뭐냐? 일의 실제 의미는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거예요. 에너지가 변했으면 무조건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얘는 속력이 여기가 2였다가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4 됐다가 6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자. 그렇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얘는 반드시 가는 동안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일인데 특정한 일이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알겠어? 그 중에서 기억해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건 뭐니?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 누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알짜이냐.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뭐니? 이거 중력이. 그래서 우리가 쟤는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누가 더 많니? 라고 물어봤으니 A에서 B로 가는 구간과 B에서 C로 가는 구간에 알짜임이 한 일이 누가 더 많은지를 비교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쉬우니까 이렇게 물어봐 준 거야. 알겠어? 알짜임이 한 일은 누가 더 많니? A에서 B 구간을 갈 동안 B에서 C 구간 갈 동안 알짜임이 한 일은 누가 더 커요? 이거예요. 자, 그럼 알짜임 찾으셔야죠. 여기 있는 전기를 띤 입자를 미는 알짜임 뭐예요? 당연히 전기력입니다. 되겠어? 근데 여기는 균이란 전기장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 미는 힘의 셀이나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 미는 힘의 셀이 어떠니? 같아. 됐어? 그럼 꼬맹아 끝난 거 아니야?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라고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미는 힘과 B에서 C로 가는 동안 미는 힘 크기 같고요. 간거리요. 둘 다 거리 똑같이 D라고 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알짜임의 한 일이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자명하다. 뭐 해야 되니? 같아야죠.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위에 있는 짐은 잘 읽어라. 지금 이제 입시를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입시도 볼 텐데 지문 안에 답이다.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해독해라. 특히 물리는 문제를 해독하는 기술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이란 전기장이라는 걸 통해서 받는 힘 똑같아. 그래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걸 통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데 힘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어. 됐어? 그래서 결국은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게 물체가 받는 알짜 힘 때문이고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구간별로 같겠구나. 이거거든요. 사실은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력을 배우지만 사실은 전기력 자체도 모든 문제는 다 역학으로 합니다.
됐어? 역학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끌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해결해 드렸는데 그것 말고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분만 끌었다가요. 오늘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전기 회로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까지 한꺼번에 밀고 가죠. 잠깐만 끌었다 가져요. 꼬맹아, 거기 에어컨을 살짝만 얘네 춥잖아. 왼쪽으로 돌면 돼. 반시계 방향. 더. 그렇지. 그게 끄는 거야. 우리 쉬는 시간인데 밥탱이. 오빠 나이 먹으면 잠도 없어야 되는데 어디서 쳐다다가 와. 아이, 싫어.